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먼저 이번 방송에서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앞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상황이라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의 목격자인 첼리스트를 직접 만나 무려 10시간 가까이 장시간 취재했던 시민언론 더탐사에서는 사실과 거짓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추가 취재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참고로 더탐사의 권지영 기자는 지난 3일에 이어 7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첼리스트를 직접 만나 아주 장시간 동안 대화와 인터뷰를 한 결과 첫 번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만났을 때와 두 번째 기자 신분을 밝히고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이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더탐사의 권지영 기자는 지난 7일 방송에서 첫 번째 만남은 내가 기자인 걸 모르고 친구와 얘기하듯이 편하게 오간 대화였었다면 오늘은 3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면서 가뜩이나 더탐사와 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벌어진 상황을 알고 시작한 긴장된 대화였다. 처음에는 첼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술자리에서 직접 봤지만 두렵고 체증해 놓은 증거가 없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오늘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상황 자체가 두렵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결국 그날 술자리를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셈이다. 억울해도 차라리 내가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게 낫다. 다만 정권이 바뀌고 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라면서 권지영 기자는 첼리스트의 발언을 간추려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청담동 게이트 자체를 최종적으로 가짜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결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않은 채 프레임을 씌워 여론몰이로 가짜뉴스화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라면서 강진구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향해 거듭 알리바이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술자리 의혹이 처음 폭로된 10월 24일 이후 44일이 지나는 현재까지 그 술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등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며 고소, 고발을 일삼는 방법으로 법조인 출신답지 않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탐사에서는 이날 첼리스트의 발언을 육성이 아닌 텍스트로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당초 첼리스트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첼리스트의 음성권 보장 차원에서 오리지널 워딩을 가감 없이 텍스트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더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자면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처럼 기사가 나가 황당했다라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무서운 불안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섣불리 말할 경우에 닥치게 될 공권력의 힘을 일반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버겁다는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첼리스트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보도된 이후 현재 심경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도 못 탄다라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질 시비 논란에 휩싸인 첼리스트의 법률 대리인인 박경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나의 안전한 것을 짜서 그 사람이 빨리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첼리스트의 요청으로 경찰의 휴대폰 포렌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박경수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나의 요청이 아니라 박경수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소리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취재진을 피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하겠고 나는 혼자서 미칠 지경이었다. 기자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공익제보를 할 마음이 있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첼리스트와 직접 주고받았던 문자를 떠올리며 공익제보 제안에 대해 첼리스트가 내게 수차례에 걸쳐 저를 지켜줄 수 있냐고 물어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첼리스트는 누구보다 한동훈 장관을 가장 무서운 존재로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권력을 장악한 한동훈 장관의 위압 그리고 부담감, 특히 장관직은 물론 모든 걸 걸겠다고 한 발언을 듣고는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고 있음을 실토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직을 걸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지? 힘은 여기 다 있는데. 나를 없던 걸로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며 첼리스트는 한동훈 장관 목격담 증언에 대한 부담감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법적 체증 자료가 없으니 사실상 공익제보의 한계를 느낀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한동훈 장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나의 증언이 돼야 하는 건데 증거가 없어요. 하나도. 어떤 것도 증거가 없어요. 그저 내가 직접 본 것 말고는. 하지만 이 첼리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와 첫 번째 만났던 대화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김앤장 변호사들의 동석은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걔네가 술을 마신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김앤장 변호사들이랑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김앤장 변호사들이랑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말 날카로워.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꾸 뭘 건다고 그러잖아. 자기 와이프도 김앤장 소속이잖아. 사실 되게 무서웠던 게 내가 김건희 눈에 거슬렸나? 그게 제일 무섭다. 김건희가 나쁜 마음 먹으면 매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당한 공포심도 가지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일개 중대병력과 119 구조대까지 동원한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침입했다는 이유로 더 탐사 기자들을 연행하려고 하거나 기자들의 차량과 휴대품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한편 스튜디오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방송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긴급 구조활동이 전문인 소방본부 119 구조대 장비가 압수수색에 동원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적절한 대처라는 지적이 이구 동성으로 터져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요컨대 주거 침입 혐의로 언론인인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프리카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군사작전을 펼치듯 백주대낮에 언론 탄압을 대놓고 벌이는 이른바 언론 쿠데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언론 탄압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더펌 대표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집행된 시민언론 더 탐사 스튜디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첫째, 10여 명의 규모가 작은 언론사 사무실에 강진구 기자, 최영민 PD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데 수사관, 경찰 기동대, 소방관 등 백수십 명 규모의 공권력이 투입된 사실. 둘째,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 혐의 고소 사건에 압수수색을 하고 엄청난 규모의 공권력이 투입된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셋째, 수십 명의 시민들이 더 탐사 스튜디오에 달려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했으나 과잉 집행을 감행한 사실. 넷째, 경찰의 더 탐사 스튜디오 압수수색 집행 모습들이
현장 라이브로 방송된 사실. 그래서인지 경찰은 나이스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섯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민들이 보게 된 사실.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감시하며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한다. 현장에 달려와서 더 탐사를 응원하고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변호인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정철승 변호사는 경찰의 더 탐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특이한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감리신학대 박충구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언론 더 탐사 사무실과 기자들을 향한 검찰의 행태를 아주 콕 집어 지적하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박충구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이 몇 사람에 의해 마구 어지러워지는군요. 라면서 번개같이 더 탐사 압색 난리를 치는 걸 보니 이태원 압사 사건이 이제 이해된다. 한동훈 한마디에 경찰이 하던 일을 놓고 떼거지로 저렇게 몰려다니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일 수밖에. 하니 손바닥 왕보다 더 실세다. 라고 하며 박충구 교수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